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3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1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오년 신묘월 무자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간인 것이고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일간과 월령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사주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고요. 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도 있습니다. 음토가 되겠고요. 양토는 무토가 되는 것이고 음토는 기토가 되는 것이다.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해서 굉장히 크고 넓고 높고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하면 음토인 기토는 전원토라고 해서 작은 텃밭 또는 아니면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하고는 음량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임에 반해서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토를 습리 또는 리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습리는 뭐예요? 물기가 있는 진흙 같은 거, 물기가 있는 진흙이나 모래 같은 것을 말하고 바싹 마른 것은 이제 습리리사가 아니죠.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이러한 건토냐 또는 습토냐의 차이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무토는 고황토이고 큰 방대한 토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울체되고 막히게 됐다, 울체되고 색체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말을.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했을 때 울체되고 막히게 되면은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없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병화개수로서 개수로서는 건토인 무토를 윤택하게 윤토를 하는 것이고 병화는 무토가 얼지 않도록 동토가 되지 않도록 온토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 화를 기본으로 하되 목은 기본적으로 간목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는 기본적으로 개수를 의미하되 5월의 무토는 뭐를 추용한다? 5월의 무토는 개수로는 부족하고 이때만 예외로 임수를 추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는 병화 정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병화를 위주로 쓴다. 물론 간목이 아니면 을목 쓸 수 있고요. 개수 없으면 임수 쓸 수 있고 병화 아니면 개수를 정화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에 비해서 국량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무토가 태어난 월령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일단은 일간이 월령을 봤으면 격과 국을 보는 것은 기본적인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토인 무토가 월지에서 음목인 묘목을 봤습니다.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되니까 정관이 되겠습니다. 정관격. 묘월은 다른 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묘 안에는 지장간이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는데 이 묘 안에 있는 간목은 불용 쓰지 않습니다.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지용할 때, 예를 들어서 묘 중에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지용한다. 이런 건 안 되고 묘월에 간목이 투출되었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칠살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만약에 이렇게 묘월에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얘를 격을 잡는 게 아니라 묘를 격을 잡죠. 당연히 정관격인데 일간이 약하니까 정관격에 살중 신경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묘 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되었다고 해서 얘를 가지고 격을 잡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근데 이제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이 뭡니까? 목이 왕한 계절이다. 목이 제왕지가 돼서 목이 12달 중에서 가장 왕한 반면에 일간무토는 묘월에 상대적으로 목극토, 목의 극제를 받더니 목은 신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신약관왕이 되죠. 여기서 관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 만약에 인월에 무토였다면 뭐라고 하죠? 신약, 이때는 관왕이 아니라 살왕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래서 일단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정관이 왕해서 신약관왕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목이 왕하고 무토가 목의 극제를 받으니 약한 무토를 인성 또는 비견급제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병화를 얻어서 목생화 화생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관인 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토가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무토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있는 물이 있어서, 수가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에부터는 병화개수를 이제 위주로 취용하게 되는데, 연지를 먼저 보게 되면은 오화를 봤습니다. 오화. 무토 입장에서 오화는 정인이면서 저거는 양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의 뿌리를 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해서 이거 무토를 이렇게 생해주는 구조가 되니 관인상생의 틀을 갖추었고요. 그 다음에 자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자수는 조금 약하더라도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렇죠. 무토가 일지에서 자수를 얻었으니 이 무자일주들, 흔히 남자는 처덕과 제복이 있고 여자도 제덕이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수가 지금 이호국세에서는 용신 또는 희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월간에 신금이 이렇게 있는 것은 신금이 병화를 묶어놓고 있다. 단 경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양간에 비해서 병화는 신금하고 이렇게 합하더라도 병화 자체가 100% 기반 묶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 50%는 그래도 무토를 생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구조 자체가 나쁘지 않죠. 정관격에 관인상생 되어 있고요. 신금이 병화를 묶는다 하더라도 오화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수가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있고, 또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좌우충이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좌우충이 되지 않아요. 떨어져 있으면 충이 되지 않는다. 자묘형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좋은 사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좌우충 되지 않고 자묘형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생시를 보면서 나머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정관격이 되는데 목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니까 신약관왕하다. 화가 있어서 요거를 통관시켜주면 관인상생이 되는데, 오의 뿌리를 든 병화가 투출돼서 관인상생의 틀을 갖추었고요. 물론 신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병화하고 기반되는 것은 좋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병화는 무토를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수가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신금이 조금 오게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구조 자체는 괜찮은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생시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생시가 임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충된다고 보면은 이건 안 되겠고요. 자수에 뿌리를 든 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묘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한습하다. 그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개축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자축합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개수가 있으면 수의 기운이 또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수운보다는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여명 같은 경우에는 무자대운 때 좌우충 되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누구도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좌우충 되는 것은. 자, 그다음에 개축도 목화운, 그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묘월에 목이 가장 왕성할 때 인의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물론 병화가 있어서 관인상생 이렇게 하는 구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토가 이렇게 오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무토도 세력을 있어서 소토소벽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됐을 때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거는 목화운 때는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어. 근데 남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 어떻게 돼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수운이기 때문에 병술되면 빼고 또 이렇게 또 수를 또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요거는 수기가 좀 갑인대운 을묘대운 때는 수기가 부족한 좀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 을묘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갑인시가 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무토는 나름대로 세력이 있을 때는 을목을 보는 것보다는 간목을 보는 것을 좀 더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병진시가 있죠. 병진시. 자, 병진시가 되면 자진합수가 되죠. 그래서 수기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또 하나 있어서 무토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 신금은 여기하고는 합은 되지만 이 신금은 여기하고는 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중에서는 그래도 남녀 불문하고 병진시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정사시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차피 금수운이 좀 세력을 이렇게 크게 갖게 되니까. 근데 병술대운 때는 다시 좀 건조해져, 오술합이 되니까 건조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여명의 경우에 이렇게 좌우충 될 때 화를 한 점 더 갖고 있으면은 여기는 좀 뿌리를 잃는다 하더라도 여기 사화에 또 병정화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남자의 경우에는 요거는 뭐냐면 이 병호대운 때 좌우충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아까 말했던 갑인시나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남녀 불문하고 오늘 중에서는 무오시는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자수는 여기는 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는 충이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김희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일간이 좀 더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단점이 없잖아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자수국의 경금까지 한습해지 임자개해시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목화운인데 따지고 보면 목화운이라 하더라도 여명의 경우에는 경인대운하고 개미대운 이후 병술대운도 이거 약간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남명의 경우에도 개사 갑오 을미 빼고는 이거는 목화운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병진시나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목화운이 한 60년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신시 정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운의 향배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병진시나 정사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어떨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술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무토가 술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 이것도 나쁘진 않죠. 자에 뿌리를 둔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 단 역시나 금수운 때는 좌우충도 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수기가 오히려 이런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신신유시, 임술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역시나 개해시도 임자시나 경신시와 마찬가지로 한습해지기 때문에 목화운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자연분만 아니고서야 특별히 출산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